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기차 포비에 조장하는 가짜 정보들, 가짜 뉴스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정말 이렇게 예산이 낭비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실제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부터 지금부터는 되게 견제가 필요하다. 저희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사건이 요즘은 뉴스가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평소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책도 나오고 하면서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국면인가 싶은데 또 잘못된 정보들이 또 최근에 퍼지고 있나 봐요. 네, 우리 방송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들 많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세 번째가 그 전기 포비아를 부르는 가짜 정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정말 세금에는 민감해요. 특히 내가 낸 세금을 누군가가 거의 눈물을 쓴다는 걸 알았을 때는 분노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목이 보면 전문가라 하더니 허위사실로 전기차 포비아 조작, 업계 골머리. 그러니까 가짜 전문가가 전기 포비아를 조장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고요. 그 전기차 충전 90% 이하의 안전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잇따랐다는 거고, 이게 최근에 인천 전기차 청라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 포비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뉴스에서만 좀 가득하고 한데 실제로 이걸 좀 과장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도리어 포비아를 조장하는 일부 전문가 때문에 골머리에 앓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사가 있고,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차량 전문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는 최근 특정 전기차 전문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로 알려진 일부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전기차 포비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을 따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개최한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회의에서 A 교수가 전기차 충전은 90% 이하로 해야 한다. 주차 중 불난 차량은 전기차가 대부분이다 등의 주장을 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일부 사실과 다른 얘기로 포비아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제가 우리 코너에서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화재 것서 내연기관보다 훨씬 적다고. 네. 사실과 다르잖아요. 네. 전기차 90%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랑 같은 얘기냐면 내연기관차에 기름을 100% 가득 넣은 거라 90% 넣은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말도 안 된다던데요? 네. 90%를 한다고 해서. 우리 그때 보세요. 충전 90% 100%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100%를 해도 마진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3단계로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납니다. 과충전 자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말 충전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계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전 정책이 그 충전량 제한 등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일부 인사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입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다 돈과 연관돼서 그래요. 뭔가 하고 싶은 거겠죠. 여론을 이렇게 조장을 해서 뭐 예산을 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충전량 자체와는 관계없는 셀 자체의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내부적 단락이 대부분이고, 과충전에 의해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사례가 없습니다. 전무해요. 그래서 실제 전기차 화재 원인은 충돌로 인해서 이제 내부 단락이 일어난 것이고, 정부가 9월 6일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4가지가 배터리 인증제, 책임보험 확대,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고, 소방장비 확충 등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인데, 이 세 번째가 이게 문제입니다. 충전기 보급. 네,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고. 이거 왜 문제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충전량을 제어하여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여 화재 예방을 강화합니다. 올해 2만 기, 내년에 7만 1000기, 이게 한 대당 150만 정도 해요. 그리고 이미 설치된 완소 충전기도 사용 연한 및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로 교체. 내년에 2만 기, 26년도에 3만 2천 기, 27년도에 27만 9천 기 한다잖아요. 이거 한 대당 150만 정도 하거든요. 이거 다 곱하기 예산 나오죠. 네. 이 관련 예산이 880억이 있어요. 이거를 뭐 앞으로 늘린다는 얘기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얘기할게요. 블로터 뉴스에서 나온 게 전기차 완성 충전기의 위험과 오해 진실, 이런 뉴스가 뉴스 그대로 있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완성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미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완성 충전기의 유효 전류량 또는 배터리 충전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일부 학계 인사가 이 같은 사실을 잊은 채 잘못된 정보를 미디어에 통해 확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CR 요 기능이
완속 충전기에 장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거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요.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이미 사용자가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유효 전류량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은 모바일 앱으로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고 스마트 앱을 통해서 충전을 중지하면은 충전기에서 단 1kW도 전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차량 제로 신호에 따라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모 대학 교수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과충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그렇죠. 앞에서 그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장님이 말씀하신 네. 거랑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업체들도 그 PCL 모뎀 설치에 대해서 지금 보급에 부담을 느끼고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전기차 완속 충전기 차량의 충전 제어에 따라서 작동되지만은 이를 정부가 안 믿어요. 무리하게 정책을 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서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차 제조사가 충전기 회사에서 자체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그 PCL 모뎀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만 완성차 업체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그 KGB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6일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은 기존 충전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필수의 기능이 장착된 그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의 완성 충전기를 순차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그럼 기존에 충전된 완성 충전기 정보가 믿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PCL 모뎀 충전기로 수익을 확대하는 소수의 사업자만 얻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차지인이에요. 어디요? 차지인. 아. 모기업의 알티캐스트입니다. 아.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가 막 움직여. 알티캐스트 막 상한가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차지인 아. 때문에. 차지인 지분을 갖고 있잖아. 알티캐스트가. 아, 기사 봤어요. 90% 충전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고 막 기사에 떠 있어요. 네, 네. 기사에 있습니다. 기사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스프링클러 설치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화재 시 주변 시설물의 피해가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지만은 이거를 무시하고선 이거 말도 안 되는 충전을 가지고선 예산을 낭비한다. 교체를 하니까 또 계속 예산이 부과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 보세요. 이거 연가들 27년까지 돼 있잖아요. 27년 9천 대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까 기기도 한 대당 150만 원이면 예산에도 수백억이 지금 나가는데 이 업체로한테는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도대체? 실제로 해서 지금 인천 연수구청이랑 충남 예산구청이 지난달 12일에 연수구청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전기차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뭐 청사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고요. 예산구청도 특별히 이유 없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 옮긴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거 없다니까요. 네. 이게 세금이잖아. 세금이죠. 네, 세금이잖아요. 충전소를 옮겼다고. 충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불량이야 그냥 솔직히. 자, 그래서 여기 오토기어랑 웨이시TV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요거 영상 보세요. 왜 그런지. 네. 요거 웨이시TV 요 채널이거든요. 여기. 이분이 이제 실제 그 BMS까지 다 설계를 하신 그 분이에요. EV6가 SK온에 NC에 811 들어가거든요. 그 EV6가 21년 2월부터 출시돼가지고 지난 3년 동안 판매된 게 한 60만 대 정도라고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2024년 1분기까지 한 6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어요. EV6가 그 차량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불량난 게 한 개 셀에서 불량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60만 대에다가 60만 대는 384개 그 셀이 들어가거든요. 롱레인지 기준으로. 그러면은 2억 3천만 개의 그 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개 불량 났잖아. 네. 그러면은 SK5의 NC의 8일의 셀 불량률은 이 차량의 기준으로 해서 2억 3,040만 400분의 1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0.0000004340. 거의 빵인데요. 이게 이제 백분율로 이게 불량률이거든요. 보통 소수점 세 자리까지는 저희 안 치지 않아요. 불량이 이거예요. 이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걸 왜 한 개를 세 불량 내가지고 이 사다리 안 들어. 완벽하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엔지니어 TV에서 요거를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마치 이날 그 CATL 정 회장이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전지의 안전 실패율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만 분의 1, 심지어 100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요 얘기랑 아까 요거랑 비교를 한 거예요. 엔지니어 TV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SK온 NCM81 대비 중국 배터리 불량률이 그냥 산술적으로 66배 네. 더 고객 불량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그냥
있다는 거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지금 그 엔신 812, 그 SK온의 배터리가 그만큼 고장이 낮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얼마 전에 테슬라 그 포르투갈에서 주차장에서 테슬라 화재 돼가지고 200대 탔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거 정정 보도 나온 거 없죠. 네. 사실 내연기관차였습니다. 근데 왜 정정 보도가 안 났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여기 이런 거 영향을 줬거든요. 팩트 체크가 됐나요? 정정 보도 다음 건 없어요. 지금 그 네티즌들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 아. 포르투갈 그 테슬라 화재 원인은 내연기관차 현지에서 확인된 거고요. 테슬라가 아닌 내연기관차라고 쭉 얘기가 나왔고, 요게 이제 원문 뉴스. 그 EV 인사이트라는 그 채널에서 그 원문 뉴스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이게 포르투갈어라 해석이 안 되네요. 영어로는 해보려고 했더니. 번역을 이렇게 했어. 번역본도 있어. 있네요. 내가 갖고 왔겠지. 가져왔겠지. 아유, 전 또 제가 하려고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요게 그 현재 언론에서 그 내연기관차 불난거로 밝혀졌다고 하고 있고, 그 주차장 주인은 연소차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 종합해 보면은 내연기관차의 릴레이 결합으로 인한 합선으로 불이 난 거지 테슬라 전기차가 불이 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를 쏟아낸 곳 중에서 단 한 건도 여기에 대한 정정 보도가 한 건도 없었다. 그 우리는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에 댓글을 달아야겠죠. 네. 네. 아마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모르셔서 그럴 것 같아요. 인식하지 뭐 이런 것도 다 그 누군가 찾아낸 거잖아요. 네,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기차 포비를 조장하는 가짜 정보들, 가짜 뉴스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정말 이렇게 예산이 낭비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실제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부터 지금부터는 되게 견제가 필요하다, 감시가 네.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또 부장님께서 짚어주셨네요. 어쨌든 이 포비아를 조장하는 어떤 가짜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맥을 잘 짚어주셨고, 그 외에도 오늘 금투세부터 금리 인하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앞으로 9월장을 대응할까라는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오늘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여기까지 할게요. 이철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